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다른 노난경의 피부 클래스 의학박사 피부과 전문의 노난경 원장입니다. 앞서 여드름의 기전 및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여드름을 졸업하기 위해 필수적인 생활습관 교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드름의 기전이 피지 분비 증가, 모낭 과다 각질화, 피아크네균의 집락 형성, 염증 반응을 거쳐 발생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피부과에서는 여드름 치료로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레이저를 주로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서 먹는 음식들이 이 치료들의 효과를 무용지물화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피지샘을 늘려주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우선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들,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햄버거, 크루아상, 와플, 크래커, 탄산음료 등인데요. 이들은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해서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들에 속하고 IGF-1을 올려서 여드름을 나게 만듭니다. 이 외에도 기름기가 많은 삼계탕, 삼겹살, 프라이드 치킨 등도 피지샘 분비를 더 자극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유, 치즈, 버터 등 유제품을 과다하게 섭취한 경우나 김, 미역, 다시마 등 요오드를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에 여드름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견과류인 아몬드, 땅콩, 호두 등도 악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불규칙한 식사 습관도 악화 요인인데요.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고 식사 간격을 불규칙하게 하거나 폭식을 하는 경우는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로는 이와 같은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여드름이 날 확률이 높고 이에 대한 교육이 없었다면 여드름 치료 후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식습관 교정뿐만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역시 여드름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명상이나 스트레칭 등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술이나 흡연 또한 체내의 활성산소 농도를 높여서 염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화장품 홈케어 역시 중요한데요. 여드름 치료들이 대부분 피부 장벽을 일시적으로 손상시켜 줄 수 있는 시술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습제를 선택해서 도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드름용 보습제는 과거에는 과도한 각질과 피지를 제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는데요. 과거에는 지질 성분 자체를 나쁜 것으로 여겨서 실리콘류인 디메치콘, 사이클로메치콘 등의 오일 프리 제품들이 더 강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드름은 피부 장벽 손상을 동반한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현재는 피부 장벽 손상을 최소화하고 장벽을 더 보충 강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세라마이드를 비롯한 표피 지질 성분과 글리세린 같은 보수 성분들이 적절히 포함된 제품과 함께 스타치나 실리카 성분을 사용해서 과도한 피지를 제거를 하고 유수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세라마이드 5는 내재적인 세라마이드의 전구체 역할을 해주고요. 호호바 오일은 분자 구조가 천연 피지와 비슷해서 피지 생성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세라마이드, 표피 지질, NMF라고 부르는 천연 보습 인자를 증가시키고 피지 억제,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를 나타냅니다. 살리실산 등에 함유된 토너로 각질 정리 및 모공 청소를 해주고 보습제의 밀폐제 역시 모공을 막을 수 있으니 밀폐제 성분이 강하지 않으면서 수분이 많은 넌 코메도제닉, 넌 알러제닉한 보습제로 마무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페트롤라툼, 미네랄 오일은 밀폐제 성분이지만 넌 코메도제닉, 넌 알러제닉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미네랄 오일은 면포 유발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정제된 미네랄 오일은 면포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형의 경우 크림 연고 타입보다는 겔이나 로션 타입이 더 좋습니다. 색조의 경우 쿠션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여드름, 모공을 막기 때문에 금물입니다. 하지만 화장을 현실적으로는 안 할 수는 없겠죠. 파우더 타입의 화장품을 사용하면 그나마 모공을 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프레스드 파우더 중에서도 입자가 크고 모공에 자극이 적은 성분을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직접적으로는 어느 회사 제품을 추천드리기가 어렵지만 진료를 보러 오신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폼은 각질 용해제 성분인 글라이콜릭 엑시드나 살리실릭 엑시드 성분이 함유된 폼 세정제가 도움이 되고요. 계면활성제는 피지뿐만 아니라 각질층의 지지를 제거하기 때문에 소량만 포함된 제품이 좋습니다. 스타치 등은 피지를 흡착을 해서 도움이 되고요. 벤조일 페록사이드 성분은 피 아크네균의 증식을 억제하지만 자극감이 있어서 소량만 포함된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포함된 성분을 사용해 보시던 중에 너무 자극감이 있을 경우에 줄이거나 중단을 권장을 드립니다. 여드름은 주기적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질환인데요. 이전 편에서 말씀드렸던 피부과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을 함께 이루어 간다면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여드름 발생 주기도 더 많이 길어지실 거고요. 이상 클래스가 다른 피부 클래스 피부과 전문의 노난경 원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